제 마음은 중립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판을 가진 마음 중반 사람입니다. 제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왔는데 한 사람 앞에서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해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의 결혼을 한 사람 중 하나인데 불만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사고가 이상하고 도덕적인 개념이 부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내어 욕해주세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의 동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결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에도 약간 싸움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음이 급해 보였죠?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렸네요. 나중에는 이런 건 다 형님이 해주셔야 해요. 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온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갈게요. 혹시 제사가 많으신가요? 제사는 1년에 2번 정도 있고요. 아, 지금까지 저가했지만 이제는 형님이 계셔서 저는 안 하려고요. 형님이 맡아서 하실 수 있으시죠? 전 둘째니까 한 걸음 빠져 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동서는 창 위에 예쁘게 꾸민 과일과 쿠키를 준비해 놓았고 차도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와서 솔직히 말하면 별로 품들 것이 없었어요. 지가 전을 부쳤건지 갈비를 구웠나 예쁘게 담아 놓은 것밖에 없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날이었고 제가 동서 따위에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여력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지요. 우리 아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운세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올해를 넘기지 않고 큰아들이 결혼해야만 좋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서두르게 된 거예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서둘러서 그런지 큰일들은 거의 다 준비했어요. 청첩장 돌릴 일만 남았어요. 청첩장 나오면 바로 가져올게요. 제가 여름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다음에 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서둘리셔서 초겨울에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가 얼마나 바빴을지 아시겠죠? 그때 동서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잡으셨어요. 우리나라는 여행 비수기지 몰라도 가는 나라는 성수기이면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서 잘 몰라요. 아, 우리 둘 다 의미 있는 곳을 고르려고 고심하다가 신혼여행의 성지인 몰디브를 잡았어요. 어머, 어떻게 해외여행이 처음이세요? 젊을 적에 여행을 안 다니고 뭐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와의 싸움이 말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뱉는 동서가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아, 제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저희 유치원이 워낙 별난 곳이라 학기가 시작되면 방학 때도 바빠서 여행은 꿈도 못 꾸었거든요. 제가 교수든 바쁜 것도 제가 더 바쁠 텐데 그건 그렇다 쳐도 아니 어렸을 때도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 본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훅 들어오는 동서의 선을 넘는 말에 예비 신랑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떠있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 재수 씨가 형님이 되실 분한테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 얘기는 결혼하고서도 자차 않을 수 있는 얘기니까 천천히 하시죠. 그래, 그런 질문은 해도 내가 해야지. 아,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니, 어머님. 아주버님. 이런 얘기는 지금 아직 언제 해요? 결혼한다고 인사한 날이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이 잘 어울립니다. 어머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살면서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날 텐데요. 형님, 그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은 뭐 하셨냐고요? 좀 예의 없는 질문이긴 하네요. 그러는 동서 되실 분의 부모님은 뭐 하셨는데요? 아하, 우리 아빠는 의사이고 엄마는 화가세요. 답변이 됐어요.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래요? 지랄도 지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어머님도 가만히 있으라는데?
지가 왜 난리를 치나. 아빠는요 어렸을 때 회사 다니다가 돌아가셨고 전업주부이신 엄마가 나를 키워주셔서요. 됐어요. 아니에요. 말을 진짜 못 알아듣네? 이런 것 말고 무슨 직업이시었는지요? 근데 왜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보세요? 제가 해외여행 안 갔다 온 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따질 일이에요? 그게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아, 왜 이러는 거죠? 어머님도 예비 신랑도 시동생도 다 그녀를 말렸어요. 그런데도 말려지지 않았죠. 딱 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듯 했어요. 제 예비 신랑이 동서가 막말을 하자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시동생과 눈을 마주쳤거든요. 마치 내가 말려봐라 지런 눈빛이야. 돈 없어서 못 간 거지 뭔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모두가 그녀의 눈빛을 피했어요. 다들 마음이 얼떨결에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어른이고 더 많이 배울 사람이라며 그냥 거기서 멈추려 했어요. 원래는 인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어머님도 동서 실증이 난 모양이어서 얼른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요. 동서가 그럴 사람이 왜 그래? 원래 그러한 사람인가 봐의 어머님도 학을 초년하신 듯합니다. 장난 아니었어. 우리 집은 남자들만 있는 집이어서 별로 말할 수도 없고 의문이 들지만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는데 아재수 씨가 들어오고 나서 엄마와 많이 싸우고 집안에서 난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어쩜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 자기 동생도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둘 사이는 어떠할까? 내가 보기에는 재수 씨가 내 동생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었어.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많이 싸우지만 또 많이 비나봐 그래서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동서와 첫인사 나는 날이었어. 그렇게 우리의 악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를 했어. 예비 시어머님은 시동생과 동서 애를 부를까 말까 고민하셨어. 동서를 안 부르고 싶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서운하다 하더라. 한바탕 칠 것 같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른다는 말이셨어. 저도 어머님 말씀에 동의했어.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워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처럼 예에 바르게 대하고 어색한 말을 하지 말고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며 설마 그런 잘못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 아줌마가 여기 계셔요? 세상에, 혹시 형님이 아니라 아가씨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의아해하며 우리 딸 동서만 남았는데 아가씨라니. 정말이네요. 우리 엄마도 놀랐고 동서도 놀랐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친정집 옆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는데 그 이웃은 제 친한 친구였다고요. 살게 되면 언제부터 자주 놀러 다니면서 배우신 분이라 잘 아는데요. 아줌마,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입주 도우미로 일하시게 되셨고 그 집이 동서의 친정 옆집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엄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하는 집 딸과 옆집 딸이 나이가 같아서 단짝 같아서 거의 친척처럼 지낸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동서가 살던 집이에요.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아줌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게 되니 엄마와 동서가 서로 당황했습니다. 서로 당황하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깨고 요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와 먼저 인연이 있으신 거군요. 아유, 세상 참 좁죠. 안녕하세요. 정은이의 엄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주의 엄마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전에 보내주신 영양제도 잘 복용하고 있어요.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나이가 건강이 최고인 나이잖아요. 아, 이 나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 너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제가 원래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건강 생각해서 조절하고 있어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제 스스로 더 챙겨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인께서도 혼자라고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바쁘니까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가족도 가족인데 서로 보살피고 지켜주며 한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과 우리 엄마도 서로 남편이 없어서 서로를 위로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차려진 밥상도 다 먹었고 덕담이 오가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집에 가려 했는데 동생은 집에 가서도 말이 없네요. 동서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 버릇이 또 나왔네요. 아줌마,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돈도 없는데 상견례 오다니 옷도 산 거예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가방은 명품 카피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상견하려면 명품을 들고 왔어야겠죠. 아우, 지연 씨한테 하나 빌려달라고 했어야 했네요. 혹시 누가 그 집을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는 동서의 말에 한 번 더 분위기가 줄 알았던 우리의 바람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보통이 아닙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구력이 얼마나 되는지. 웬만한 사모님들은 다 겪어봐서 엄마도 인생 몇 회차를 살고 있는지. 엄마가 예의 없이 훅 들어오는 그녀에게 기분이 안 좋아서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저기요, 눈치 없는 건 여전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는 말을 합니까? 아, 눈치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건가?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해줄 테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서운 내지 않고 간 걸로 합시다. 우리 엄마가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는 얼어버렸어요. 동서가 그렇게 얼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덤 있어야 해요. 어디서나 무턱대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 안 돼요. 엄마가 나중에 말한 거지만 엄마가 일하면서 동서가 얄밉게 굴었기 때문에 동서는 중학생 때부터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때 그 집에 거주하시던 사모님이 자기도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옆집의 사모님이 혼을 내주셔서 감사했답니다. 동서는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하는 집단과 친하게 지내야 해서 억지스럽게 교류하고 있지만 사모님께서도 얄밉대 내가 있다고 하시더니 어디서든 미움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동서의 과오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 결혼 때문에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안 좋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아이, 그래요. 준비는 다 했고 차인 행동으로 별말 없어요. 그날 상견례 후에 왜인지 어머님께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별말 안 해요? 사실은 걔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걔가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 걔랑 말하고 있으면 나도 화안 밀고 머리가 아파요. 아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대비를 할 수 있죠? 왜요? 제 결혼 반대하라 해요. 제가 동서 친구네 가정부 딸이니까 결혼 반대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이, 그래요.
둘째가 딱 그렇게 말했다. 내가 많이 야단을 쳤지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라서 들어먹지 않는다 쟤를.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가정에 아들을 맡겨 보내냐고 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길래 달라 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머니를 환심사기 위해 비싼 명품 가방과 골프채, 발리 말리를 사들고 왔다고 해요. 제 결혼을 막으려는 거라고 하더니 그날 밤에 우리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얘기하니까 다음날 동서가 그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니요. 동서 씨 아무래도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여기 사모님과 딸한테 제가 사돈이 되게 생겼다고 계속 이 결혼을 막아달라고 해서 참으로 친구네 가정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나도 있는데 들려야 한다고 말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딸과 친구가 나가라고 했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잊어버리라고 아이가 말했는데 쓰지 말라고 신경 쓰자고 하니까 원래 이상한 년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이가 엄청 화가 나더라.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는 일이라니까 정말 최악일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내 동생이 와서 한 말들 전부 녹음했거든. 그래서 나도 그때 내 동생이 되어서 말했어. 한 번만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다가 오늘 내가 와서 한 만행들 전부 녹음을 했으니 너희 학교에서 내 인성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지.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딸 인생도 망치지 말라고. 없는 사람들 눈 깜짝할 때 놓치면 큰일 나니까 목숨 걸고 도전하라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래. 참으로 질랄병 걸린 인간들이 있어서 되는 게 막연하니 차라리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다 드러나서 정체를 드러내는 게 망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어디 사람을 무시하고 제가 잘난 줄 알아? 엄마야, 미안해요. 제가 이런 집에 시집가게 돼서 엄마가 겪을 필요 없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지 말까 생각할까요?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동서년이 미친년이라고요? 결혼하는데 왜 동서를 고려해 그러지 마세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남의 눈치를 살피나요? 엄마는 괜찮아요. 쟤도 안 당해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세요. 알았죠?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 처음 깨달았습니다. 동서 없으면 행복할 텐데 동서 없는 행동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잡음이 생겼어요. 우리 둘과 어머님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 동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단 날이었는데 일이 없다며 일 때문에 이하 이어져야 하는 부분 생략. 동서는 어머니께 전화하고 시부모님 집으로 왔어요. 아마 제가 어떻게 혼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동서가 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어머님은 예단을 생략하자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딸이니까 웬만하면 다 챙겨서 보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도 했는데 어머님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친척이 없어서 현금 예단도 필요 없고 한복도 서방님이 결혼할 때 차려입었던 것 그대로 입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다 준비해 보냈어요. 이불, 반상기, 은수저, 현금 예단까지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시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야? 내가 부자가 된 것 같구나. 사돈이 신경을 많이 쓰셨네. 세상에 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사부인 게 내가 전화로 넣어야겠다. 저희도 딸이 하나라 엄마가 제대로 하고 싶으셨대요. 어머님과 상의했는데 어머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야, 뭐가 죄송해. 이렇게 좋은 물건 받는 내가 고맙고 감사하지? 아이, 내가 얼른 전화해서 감사 인사 전화할게. 저와 시어머니만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동서 끼면이 좋았던 분위기가 다 망쳐요. 어머님도 동서가 신경이 쓰였는지 예단을 받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동서가 또 거기서 싹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 이게 끝이에요. 형님, 예단을 고작 이거 해온.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충분하다고, 요즘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물을 받으면 죄송해하지만 일어나세요. 밖에서 식사하러 가요. 이러다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뭐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나는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과장되게 온 건지 모르겠어요. 옷 하나도 해줄 사이나 봐요. 괜찮아요. 왜 동서가 왔는지 알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제 예산을 한치되어 왔지만 동서가 이게 그렇게 올만 기다린 건 아닌 걸로 알아서요. 아니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런 혼란은 넘겨왔지만 집을 살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름을 느꼈습니다. 서방님과 결혼할 때도 집을 사줄 때 보태라 하시며 잘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을 구할 때도 어머니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서방님 때보다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방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평수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서방님보다 저희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예비 신랑은 회계사이시고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때 자금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제 예비 신랑이 돈을 지원해 주었고 회계 업무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그 돈을 갚게 되었는데 그래서 집 살 때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어머님은 진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라고요. 편하게 해주고 싶으면 형님도 같은 돈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차인 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말한 대로 필리는 돈이라고 제값을 지원해 주는 돈은 똑같아요. 거기에 빌린 돈이 얹힌 것, 그게 뭐가 서운한 거니 결국에는 저희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를 형님이 사게 될 거니까? 제가 혼수도 더 해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편하다, 그거요. 편하다. 동서,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이 돈을 갚는 건 맞거든. 동서가 기분 나쁜 포인트는 우리가 애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데서인 거 아니야? 보는 것처럼 어머님이 그 돈을 안 빌려가셨어도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같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됐을 거야. 왜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서 배 아픈 걸 어머님께 화풀이해요? 좀 그렇네요. 제 남편은 그냥 평범한 은행원인데 아주버님은 회사잖아요. 회계사, 왜 우리 둘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원을 안 해줬는지? 왜 그래서 큰 아들만 잘 다이 키우셨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화가 나요. 저가 결혼해서 남편 떡 본 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우리 집안에서 더 많이 갖다 주었기 때문에 제 억울함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희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큰 아들은 잘 됐고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 부족하니까요. 여자가 결혼할 때에는 올려서 가야 한다는 게 제게 더 아깝잖아요. 이건 또 무슨 놀림이야? 내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너에게 떠미긴 했냐? 너네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왜 너의 사랑의 책임을 왜 나한테 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가 어쨌어 내가요? 너희 둘 다 연봉이 비슷한 것을 알고 있는데 뭘 받아들이는 척을 많이 하니? 우리 둘이 연봉이 비슷하다는 건 내가 다 알아. 너 솔직히 말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야요. 어머님은 둘째 아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결혼을 하셨으면 그만큼 지원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아버님은 공부할 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거죠. 아니에요. 그때 드렸던 돈들 제 남편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혼수도 더 많이 해왔으니까 저한테 더 해줘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아이고,
게다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저보다 형님을 더 잘 챙기시는데 어머님, 관심을 많이 주시는 건 저예요. 저 왜 형님한테 잘해주고 저한테는 편애하세요? 너도 참, 다 너 우리 아들 지어. 우리 큰아들 지을 때 모르고 결혼한 거야? 왜 지금서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라면 나는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진다는 거야? 내가 먼저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부족하고 내가 아깝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고려해볼 생각이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하면 나는 내 결정에 따를 거니까? 어머세요. 어머님 참으로 말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도 나에게 차갑게 대하실 수 있나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어머님과 정말 좋았는데 정말 가슴 아파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실 거죠?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서로 눈물 흘리며 떠났어요. 어머님과 함께서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남편과 형을 비교해보면 제 남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보니 더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와 어머님이 더 친해 보인다는 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친하다는 건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때 어머님이 어렵고 잘 보이려고 하는 존재였으며 많고 욕심도 많을 뿐더러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덜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우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오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한 분위기가 되니까 오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서 어머님과 셋이 함께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쉬웠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그날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방님도 다음 날 아침에 인사를 하러 와서 집들이를 하였습니다.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동생이 없어서 솔직히 편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은 표현이 거침없고 참을 줄을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식이라 항상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품으려고 해. 그네야. 우리가 둘째를 애라고 생각하고 잘 가르치면서 살면 어떨까요? 어머님, 참 좋은 생각이세요. 맞아요. 가족이 품어야지 누가 품어요. 저도 동생을 조금 밉지만 가족이니까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 가르치면서 잘 지내볼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동생과 잘 지내보려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동생은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한다면 분명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짐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최초의 일이었어요. 명절 때였을 때 아버님이 차례상에 앉으셨을 때 어머님은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께 자신이 음식을 다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의 행동은 화해의 의도로 생각했죠. 예전에는 제가 조금 음식을 해서 차례를 지내는데 동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 해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동서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렇지, 동서가 어머니와 화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지내려는 마음인 것 같죠. 전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차례를 지내려고 합니다. 음식 준비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주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화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네, 그럼 좋아요. 어머님, 그런 거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동서한테 해주세요. 동서는 그런 거 좋아할 거예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고마워. 내가 내 것은 다른 날 줄게. 그럼 명절 때 만나자. 그리고 명절이 되었어요. 동서는 정말로 두 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리바리 쌓았어요. 서방님 손까지 빌려서 음식을 쌓아왔더라고요. 4개의 핑크색 보자기에 몇 단이나 되는 큰 그릇들을 쌓아서 가져왔어요. 딱 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각종 전과 잡채, 밑반찬, 갈비에 떡까지 모두 손수 만든 음식들이었다. 어떻게 들고 왔어? 너무 고생 많았어. 이걸 다 둘째 너 혼자 한 거야? 아니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아무한테 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 있죠?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아이고, 너무. 세상에, 정말 이런 실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감사하다. 이 정도 솜씨는 보통이 아니네.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에 크크 소리내며 혼자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 그분도 생선 모양을 이렇게 잘 내시나 봐요. 저희 엄마도 모양 내실 때 고추를 다지고 쑥갓을 다져서 내시거든요. 이거 똑같네요. 그때 동서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혼자만 웃는 게 아닐 거예요. 어머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서방님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동서 쪽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웃는 건데? 그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나 봐. 그럼 함께 웃어야지 말 좀 해봐. 사실은요,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줬냐고요? 진짜, 그건 제 형님이 어머니께 부탁했어요. 제 친구 엄마한테 우리 집 명절 음식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더니요. 2박 3일을 세워서 형님과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딸이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저는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인연이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참으면 인정하는 거죠. 진짜로 욕이 올라오네요. 동서, 지금 나한테 쌓인 감정이 이렇게 풀려고 계획한 거야?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야? 어머, 형님이 기분 나쁘게 왜요?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 음식을 먹어보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형님도 좋아하시고 서프라이즈로 준비 한번 해본 건데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나같이 속 깊은 동서가 어디 있나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뒤로 엉켜 있어요. 나는 너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그날들을 후회해요. 어떻게 이런 미친 여자가 있을까 몰라요? 미친 여자는 메가약이야. 넌 몇 대나 먹어야만 해.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지만 동서가 우리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이랬다는 게 정말 화가 나요. 동서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서방이 와서 우리를 분리했지만 나는 악행같이 동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숨이 차 손을 놓자 동서 머리카락이 모조리 빠져나갔고요. 아주 체력이 더 있었다면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었을 겁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도 한 가족으로서 제대로 지내려고 노력했던 마음이 화나요. 넌 구제불능이야. 악마 같은 여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야만 했을까요? 너가 한 말, 즉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순리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너는 인성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내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엄마가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건 내가 몰라. 동서는 갑자기 말을 꾹 다물었다. 못난 인성이 들통나는 게 두려운 건지 자기 사돈이 옆집 가정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약발이 잘 먹힌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그날 동서를 보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는 너는 자주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가족은 가족으로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냐며 내 형님과 나는 내 부족함을 이끌어내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타나니 나도 더 이상 너와 잘 지낼 수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서 다음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오늘 한 일을 좀 반성해봐야겠어. 동선을 잘못 지했어요. 우리 엄마의 직업이 내 단점인 줄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 내 단점을 계속 어필하려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동서의 성격이 단점이 부각되어 어머님께 실망을 줄 뿐이에요. 동서가 돌아가서 너무 속상해서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제 어깨를 어럭 만지시면서 달래주셨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셔서 아이 나는 혼자라 못 먹을 테니 사돈께 애써서 만들어주신 걸 맛있게 먹자. 저는 얼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다 익혀야 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음식을 먼저 먹을지 결정하러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갈비와 굴을 요리할게요. 우리 장모님은 이미 음식 솜씨가 뛰어나셔서 음식점을 맡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족으로 소문났던 것 같네요. 결혼한 뒤 첫 명절에는 이런 눈물 나는 식사를 한 적이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왜 진저리 소금이 일 없던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는 개인적인 감정을 잘 숨기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기 딸과 함께 먹을 음식이라고 더 정성을 쏟으셨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더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식사를 풍요롭게 하고 다른 것을 모두 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의 말을 듣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엄마란 집의 요리사로서 자신의 개성 있는 식사로 만족해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신을 세우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동서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겠지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동서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휴가를 쓴다고 해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모녀는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TV 프로그램에서 호캉스라는 것을 보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어요. 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말만 하면 호텔을 예약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성급 호텔을 예약해달라고 했다가 시간을 맞춰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룸서비스로 샴페인도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조식을 먹었는데요. 우연히 또 동서를 마주쳤어. 이 동서란 놈과는 어째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모르겠어. 악연도 인연이라고 해서 전생에도 둘이 부부였던 건데 안 봐도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지? 동서야, 여기서 다 보이네. 조식 먹으러 온 거 보니까 혹시 어제 여기서 잤니? 누구랑 동행인지를 보고 당황했어. 일행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있다고 하지 않고 빠져나오며 그리고 우리 엄마를 보던데 형님이 여기서 어째? 이번에 옷은 급인가? 이렇게 비싼 곳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줌마랑 호칭 좀 제대로 해줄래? 사돈 어르신, 사부인, 그게 어려우면 어머님으로 불러도 돼. 알았어. 동서는 스스로의 스케줄을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어제 여기서 잤다고? 아니에요. 여기 조식이 맛있어서 종종 와요. 밥 차리기 귀찮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낮에 여기 왔는데 여러 번 동서랑 있었거든요. 우리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제 동서와 함께 호텔에서 노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남의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당장 치우세요. 저 무척 기분 나빠하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당장 삭제하세요. 그런 건 무섭지 않고 혹시 지금 바람 피우는 건데 우리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어. 동서 여기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동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긴 머리를 여러 번 쓸어 올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러고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한마디 하길래 돈도 못 버는 것 보니 꼴값 떨고 자빠지네. 호텔은 무슨 호텔, 모텔에 가서 국밥이나 먹지. 비싼 호텔은 왜 왔대? 내가 나를 협박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어디서 돈도 없는 애들이 날 협박하네. 그래서 뭐, 돈 달라는 거야 하며 사진을 내밀었어. 나한텐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 불륜 현장을 잡으러 왔어 하니
멍청한 년아, 왜 내게 협박을 하겠니? 잘못한 걸로 벌 받으려면 그러는 거야 이랬거든. 그러자 시어머니가 강하시고 온화한 모습으로 뛰어오셔서 동서의 헤드체어를 잡고 울으며 이 나쁜 년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동서 친정 옆집에서 입주 도미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 집딸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집딸과 동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가 좋아, 성격 좋아, 어디까지 간 거야? 얘야, 너 걸리면 진짜 끝인 거 알지? 그거 이혼이야, 이혼. 그것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조심해. 엄마가 그 집 딸방 앞을 지나갈 때 이런 말을 들었었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고 갈 건데 다음 주 주말 그날 날씨가 안 좋은데. 얘야, 거기 못 가면 그 호텔 가서 호캉스. 새로운 사람인 마사지사가 나에게 아주 잘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었고 친구의 조언대로 그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길 것이라며 전화가 왔다고 해요. 너무 아까워. 결혼도 일찍 해버려서 젊은 시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떻게 바람을 피워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지금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하고 계세요. 그때 엄마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우리 집 동서라인텍 전화를 끊는다는 그 집딸에게 엄마가 곧이곧대로 물어봤대요. 누구와 통화 중이니? 어떤 내용인지 모두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딸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우리 엄마가 감정적으로 호소했대요. 죄를 자각하면서도 지어내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라고요. 온종일 친구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인연을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해 오래 고민한 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낸 것이며 거기로 가셨어요. 엄마는 우리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서 시댁의 우왕좌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어머니가 마음이 어느 정도 선을 잡았을 때 그 계획이 준비되어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동서와의 상관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날 밤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크게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시고 동서와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덮치지 말라며 하룻밤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개 호캉스의 꽃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관찰하고자 했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계획한 것이지만 주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사진으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주식 뷔페에서 머리끄덩이를 잡힌 동서를 내버려 두고 동서의 일행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우리 아들이 그래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도 우리 아들은 매번 내 편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람을 피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다른 사람들 시선 생각지도 않고 동서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렀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어머님의 행동에 기막혀 했어요. 자존심 상해, 못 살겠어요. 어머님은 별 볼 일 없는 형님한테 잘해주고 아주버님은 회계 살아서. 직업은 좋은데 제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것 말고 볼 게 없어요. 제가 교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남편과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은 우리 집안을 싹 다 무시하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 고통을 겪게 하려는 것이에요. 의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이에요. 남편과 이별하려고 했어요. 제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살기는 멍청한 일이에요. 이제 한번 해본다면 솔직히 말해요. 아들과 이혼하고 제 파트너와 재혼할 거예요.
그게 제 계획이에요. 동서의 계획에 매우 놀랐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방과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하여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야 해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날 왈차를 내고 동서의 학교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경찰을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교수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 화를 내고 사무실을 다 부쉈다고 해요. 서방님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과 이혼을 하기로 진행하던 동서는 의외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과 헤어지길 바라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요. 오히려 동서는 역지사지로 나온다고 해요. 증거가 있다며 세상에는 증거가 많다고요.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나 노트북에서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우리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만한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숙박업소로 가는 모습이 찍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해요. 동서는 분명한 유언을 배웠다 말해야 해요. 서방님은 자신을 속이 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동서는 이혼 소송은 하지 말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집에서 나간다고 했지만 서방님은 멈추지 않고 바로 나갔다고 해요. 이혼 소송으로 두려움을 느껴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관남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그 사람을 신문한 결과 세상에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같은 학교 교수였던 거예요.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교남이 둘째와 같은 사이버대 학교 교수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나,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한테 법적 제재를 가하고 학교에서도 엄히 단정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상교남 소장을 동서와 상교남이 함께 근무하는 사이버대 학교로 보내면 학교가 큰 난국에 빠질지도 몰라요. 두 연놈들은 학교에서도 추방되었습니다. 가관이 아닌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상관남인 우리 동서와 정신세계는 똑같았어요. 그 집안도 잘 사니 소송을 회피하고자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더 강경했어요. 그런 제안을 거절당한 후 제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그의 가정도 잘 지낸다면 돈으로 사재기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니 스스로를 반성해 다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 후 소송 과정에서 소식이 없고 결국 이혼 소송과 상관남 소송에서 이 두 사람이 이기며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서 학교 잘렸다고 합니다. 이들 집이 잘 된다면 언제든 소송할 수 있겠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 두 사람 모두로부터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요. 가족이지만 품어주려고 했던 동서가 저희를 이렇게 뒤통수 치고 나서 많이 괴로웠어요. 물론 서방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 후 힘든 날을 보내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전문득 궁금해졌어요. 동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가 언젠간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도 큰 꿈인 것 같아요. 그냥 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서 신상을 밝혀서 어디를 가더라도 욕먹고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서 아쉬워요. 그냥 잊고 저희 가족 잘 챙기며 잘 살아보려고 해요. 스스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